네, 오늘은 또 이렇게 자연 경치가 또 좋은 의림지에서 지금 또 야당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의 또 젊은 일꾼 전원표 우리 선생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참 이쪽으로 한번 또 걸어가시. 아니, 근데 우리가 항상 야외에서 이제 만나서 지역을 고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좀 패턴으로 좀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오늘은 제가 저기 연락드려서 이제 궁금한 게, 네. 평소 이제 관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예도 깊으시고, 또 지역에 또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일자리라든가, 또 그리고 이 관광을 통해서 뭐 또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아니면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그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그 제천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조언이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 말이,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뭐 충고나 뭐 어드바이스일 뿐이지, 그것은 정답은 없는 거다. 정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어떤 모티브로 갈지, 제천이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지, 잡아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 좋은 성과가 나면 좋은 게 된 거고, 그렇죠. 성과가 안 좋으면 뭐 또 잘못된 게 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키를 선장이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결국 제천이 발전을 하느냐, 또 현재 머무느냐, 퇴보하느냐, 그렇게 결과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관광산업이 제천의 관광산업이 좀 난개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난개발요? 예. 뚜렷한 어떤 한쪽 길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에 쓰신 난개발은 그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예, 한 방향을 설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전적으로 관광객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먼저 닦아놓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천은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관광 어떤 그 소프트웨어만 자꾸 갖다 심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케이블카랄지 사만의 초록길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오긴 오겠죠. 그런데 와서 실망하고 가게 되면 더 이상 관광객이 오질 않는다. 결국 뭐냐면 이거를 관광 마케팅으로 보면은 고객 만족에 따른 재방문인데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어떤 메카로서 힘들다.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취약하고 퇴락하고 만다는 뜻이죠. 참 제가 저기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저는 뭐 청년 부장 뭐라고? 글쎄 저는 뭐 공식 일반 시험은 뭐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장락동에 대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방범대장 활동도 하셨잖아요. 예, 방범대장 활동하다가 이제 접었죠. 4년 하시면 이제 못하게 되지?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상.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어렵죠, 그건 좀 연구하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 유치는 젊은 사람들 뭐 떠나는 청년 뭐 부장이시고 계시는 것도 기업 유치는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기업 유치를 하려고 터를 낚아놓고 부지를 마련하고 오라고 해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천으로 와가지고 어떤 원가 상승 요인이죠. 말하자면 이분들이 제천으로 오게 되면 일단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천에 어떤 그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는 파스 업체가 없습니다. 아, 메인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온다면은 예.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따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과연 그 부품 업체들이 이까지 오겠느냐? 안 오죠. 그리고 또 그런 공장을 가동하려면은 기계 부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라도 제천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전문적인 그 부품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그 대도시 큰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공구 상가에 다 비치하고 있는데 제천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공장이 올수도비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 때문에- 이번에 뭐 클러스터 사업인가 이제 뭐그 조성이잖아요. 그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떤 단품목이 어떤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뭐 그 올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제천에 와서 교통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교통도 문제가 있죠. 멀면은 전부 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 얘기십니까? 기업 환경은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똑같은 될 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네. 원주에 기업 도시가 있고 충주에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시 양 도시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인센티브를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느냐? 못 주죠 사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예. 우리가 그러면 예전부터 그 뭐 한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지금 하는 관광 쪽에 투자했던 부분에 돈을 뭐 수천억까지도 투자했잖아요. 지금 다 합치고 십몇 년간. 예. 그럼 그 돈을 기업 유치에 조금만 썼다라면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썼다라면. 그렇죠. 그건 기업은 일시적으로 뭐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눈앞에 작은 이익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거는 네. 뭐 저희 난상 토론이고 이쪽 배경으로 이제 또 하셔가지고 저기 관광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럼 관광을 어떻게 가야 된다? 그거 말씀해 주시죠. 그 제천 관광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의림지 산만 초록길부터도 이것도 난개발이다. 예. 이것도 사실 어떤 관광객이 의림지를 방문했을 때 네. 의림지에 도착을 해서 산만 초록길을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시내에서 거기 차를 내려놓고 네. 산만 초록길을 따라 올라와서 의림지를 구경하고 다시 그 길을 따라 내려갈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은 시내에다 차를 세워놓고 사만 초록길을 따라 걸어 올라와서 의림지를 구경하고 다시 사만 초록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네. 이거는 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올라왔다 그래서- 다시 가는 게. 예. 네. 뭐 올라오는 건 그럼 그런데 올라오면 차를 올라오지만- 여기서 어디 대야 되겠네. 그렇죠. 뭐 아니 여기서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태워주는 어떤 그 뭐 차량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또 가능하겠죠. 예. 가능하지만 그 걸어서 똑같은 길을 또 걸어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네. 2km라는 게 사실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요즘 것처럼 벌써 그 5, 6월 달에 얼마나 그럼 뜨겁습니까? 정은표 위원장님은 지금 사만의 초록길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사만의 초록길 지금 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또 뭐 반대 대책에서도 제대로 반대 안 했다 그래서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사만의 초록길이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의림지 위쪽에다 해라. 또 의림지 그리고- 이쪽 부분? 예, 그렇죠. 제가 제가 역사박물관 자리인데. 제가 구상하는 그 의림지는 예, 다르다. 사실 그 지금 제가 그 의림지 역사박물관 저 조성해놓은 그 조감도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예. 그 넓은 광장에 맹하니 건물 두 동 들어서 가지고 그냥 광장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떼약볕 같은 여름에 사람이 어떻게 배겨납니까? 조감도를 보더라도 그 조감도가 정확하게 그 어떤 뭐 휴게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나무 조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로드맵이고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지. 그 어떤 계획을 그냥 건물만 위주로 그림 좋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올라와가지고 의림지를 한 바퀴 돌면서 올라와서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줘야 아, 돼요. 코스를.
네. 그 관광객 의림지는-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야 되네. 그렇죠. 의림지는 가장 제 이상적인 방향이 예. 의림지 뚝 밑에 네. 5대 가든 밑에 네. 주차장을 거기 설치해야 돼요. 어린이 뚝 밑에. 그렇죠. 이 위에서 주차장은 전부 없애버려야 되죠. 여기를? 그렇죠. 어떤 관광지고 간에 예. 관광지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형성돼 있고 예. 그리고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예. 한 바퀴 다 둘러보는 게 여기를 코스가 다 없애야 된다고요? 그죠. 관광 코스가 되는 거죠. 코스가 되고 둘러보고 이건 내려와서 뭐예요? 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 그러면 그게 거기까지 코스가 되는데 예. 그게 코스 로드맵이 없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코스를 설정해서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한 바퀴를 돌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2시간이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체리용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걸어서 2시간을 돌다 보면은 예. 배고프죠. 예. 밥도 배고프면 먹어야 밥 돼. 먹게 돼 있습니다. 예. 멀리 못 갑니다. 여기서 배고프게 만들어라. 그렇죠. 관광객들을. 그렇죠. 그게 또 네, 전략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내 의림지에 그럼 어떤 자들아끼래도 그럼 식당을 좀 많이 되나? 예, 저녁에 어떤 그 테마가 있는 예, 이런 그 관광지로 저녁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 밤에 테마. 예, 제가 언제 한번 와봤더니 여기 10시에 불을 다 끄더라고요. 저기 저 의림지 저쪽에 그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는 예, 그저 다크길 만들어 놨죠. 이쪽 나무다리 쪽으로는 좀 켜놨더라고. 나무다리길을 10시에 다 끄더라니까. 아, 그거? 예, 요즘 내가 안 와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밤 10시에 10시면. 끄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시에 꺼버리면 관광객이 여기서 머물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뭐 아베크족이 오든 아니면 연인들이 오든 예. 아니면 뭐 진짜 그 뭐 가족 간에 손붙잡고 오든 예. 저녁에 즐길 수 있고 밤에도? 밤에 그 참 그럼 저 안에 저기 뭐 예. 따로 돼 있는 저 선 모양 저기 예. 저기 또 좀 밤에 좀 뭐 반짝거리는 거라도 좀 있고 그러면서 운치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거기는 개발을 한번 창조성으로 네, 굳이 뭐 거기까지는 거기서 가는 거는 예, 저는 뭐 아무튼 뭐 반대입니다. 그냥 예,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예. 그 코스로 굳이 만든다고 보면은 예. 의림지 뚝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네. 또 그리고 그 거기 박모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박모산이라고 하는데 예. 박모산 일대를 전부 그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다 매입을 해서 택지 개발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 지역을 갖다가 상가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 매입비하고 그 저 이주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뚝 밑에 쪽에 물론 뭐 상가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도 지을 수가 어디 있겠죠. 또 의림지 뚝 밑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5대 가든 좌우로 해서 아 여기 저 올라오는 길 예. 아 도로 옆에 예. 아 관광 호텔을 하나 질 수도 있죠. 근데 얼마든지 유치 가능합니다. 도로 옆에 그 음식점들은 이제 도로가 좀 이렇게 빨리 그 차량이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지금은 뭐 장사 되는 집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거기 주차장을 제가 만들어라는 얘기가 거기에 주차장을 거기 만들고 배고픈 사람이 먹게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이 거기 주차를 하고 의림지 관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올라와서 이렇게 네, 차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 음식점 많은데 그쪽에 비행장 지나서 그렇죠. 네. 그 일대를 주차장 만들고 그 주차장. 외에 또 저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또 관광 호텔도 하나 짓고 이 그림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천에 그 저 관광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1급 관광 호텔이 전혀 없는데 하나 들어서도 충분히 그 사업 그럼 지금 타는 청풍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연결시켜야 돼? 청풍호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의림지가 여기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아, 1차적으로 의림지를 활성화하고 예, 청풍호에 왔던 관광객이 의림지로 오게 되고 의림지 왔던 관광객이 청풍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내를 거치고 예, 청풍호에 왔던 분들이 의림지로 안 오는 것은 예. 여기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아, 예. 의림지는 꼭 가보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아 의림지는 꼭 꼭 오게 가보다 됩니다. 하라. 예, 이 관광객이나 저 아까 일반 소비자들이나 서두에 다 말씀하셨듯이 저 관광객이 왔을 때 반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 재방문. 재방문. 예. 그러니까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재방문 관광객이 몇 명이냐 그 데이터 뽑는 게 더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은 예. 자기가 어떤 실망한 거기 부분에 가서 또 대해서 떠든다고 또 주변 인물들한테. 예, 구전으로 전하는 게 볼게 보통 없다 뭐 이러면서. 예, 통계상으로 21명한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네, 부정적인 얘기를. 그거 어떻게. 거기 가보니까 너무 교통 밀리고 안 좋더라. 라는 얘기를 21명한테 통상 하게 돼 있고. 네, 좋다는 거는. 좋다는 얘기는 7명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얘기만 자꾸 여기서 진짜 그 좋은 쪽으로만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미지 좋게 만들어 보내도 겨우 7명한테 전파를 하는데 한 분이 와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기를 보고 가게 되면은 21명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 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관광객 한 명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분들이 진짜 흡족하게 만족하게 진짜 둘러보고 가느냐 이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할수 저도 또 뭐 민생 그 간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지역 정가라든가 이제 민생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정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나름대로 본인 또 소신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시민들. 네, 소신 소신 좋죠. 소신은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저는 그 최우선 그 갖춰야 할 요건이 소신이라고 봅니다.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민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소신의 관점이 이제 어디로 가냐는 문제지. 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그렇죠. 역량을 위한 것이 그 소신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피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그분의 소신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소신을 항상 감추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소신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오리무중이죠, 사람이. 예. 그런 뭐 정치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옳지 않고요. 자기 소신이 명확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사만초록길 문제도 그 시의원님들한테 그 답을 아마 달라고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답하신 분이 뭐 조덕희 의원 한 분이 대답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시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도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게 소신이고 진짜 그게 정치인이지. 그런 걸 감추고 얘기를 안 하고. 요번에 그러면 저기 뭐 말씀 건 죄송한데 그 뭐 기자회견문에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신 좀 떨어져서 그 대책위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당에 대한 입장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앞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당내에서도 당론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뭐 어차피 또 지나온 걸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확실한 뭐 입장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요. 또 의견을 뭐 당론으로 피력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이만큼 지금 너무 많이 갔는데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뒷북치는 경향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하라. 또 그러고 너무 그 임기 말에 너무 그 실적 위주로 좀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시민들께 보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그 저기 뭐 하여튼 관광에 대한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또 제시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뭐 한 말씀 더? 네, 저는 어차피 그 관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의림지도 의림지지만 청풍호 개발에 관해서도 사실 그 최우선적으로 그 청풍호 개발에 앞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 도로 개설이라고 봅니다. 도로 확충. 도로. 예. 도로 저 4차선 늘리는 거요? 그렇죠. 만남의 광장까지?
만남의 광장이 됐던 아니 뭐 우회도 근데 될수 그게 있습니다. 그 기존 도로가 네. 자연을 살리는 그 도로다라는 말도 많고 그 의견이 좀 강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낭만 있는 도로다 이래서. 예, 거기 그또 벚꽃 축제도 네. 그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네. 또 뭐 성황리에 열리고 있고 그런데 예,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네. 그하고 또 무관하게 같은 문화권에 좀 예, 도로가 가깝게. 많이 훼손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꼭 그쪽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럼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도로에다 붙이란 얘기? 2차선으로?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학현리 쪽으로 적성으로 돌아서 네. 양아리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 그 길을 길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저렴하게 듭니다. 아, 그 길을 근데 확장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 제천하고 매포 어디 거를 청풍호하고 저희가 옛날에 촬영 갔던 그 도로인데. 청풍호하고 제천을 가장 가깝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핵심이죠. 그래야 한 문화권을 청풍호 쪽에서 네. 의림지로 네.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학현구 언덕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좀 매포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면 금성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좀 매포로 가지 말고 예. 예, 양아리 거기서 바로 쪽을 예, 양아리 넘어오는 길이 있죠. 양아넘은 게. 예, 거기 최단거리입니다. 아, 고기를 이렇게 우회도로 잠깐 확장해라. 예, 그쪽을 4차선으로 공사를 하면 예. 청풍호 쪽의 관광객이 예. 빠른 길로 제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고 제천에서도 청풍호 쪽으로 빨리 개발해야 최단거리로 된다. 예, 그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그 학현리 일대, 예. 학현리 일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해야 된다. 아, 예, 거기가 최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학현이 일대를. 예, 예, 장소로서는. 그 요즘에 뭐 학현이 주민들 또 나오셔가지고 그거 하신다고 그래서 또 남들이 또 보면 또 정치적 발언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옛날부터 그건 전혀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가 왜 이 연구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그 비봉산의 케이블카를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죠, 제천시에서. 예, 예. 예. 그 입찰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 비봉산이 예. 너무 협소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 정상이. 예. 예. 비봉산이 너무 협소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이 네. 케이블카를 갖다 성수기 때 예. 풀로 다 그 이동을 하게 되면은 시간당 거의 뭐 8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800명까지도 가능한 걸로 보는데 비봉산에 올라가서 800명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그럼 그 비봉산 올라간 사람들이 한 2시간만 머물면 1,600명 되네. 2시간까지는 안 머물 2시간까지. 글쎄요, 1시간 머물다 그러면 그렇죠. 평균 1시간 1시간 머문다 그러면 머문다고 800명씩 1,000명은 일단 뭐 이렇게 인원이 되겠네. 그렇죠. 최소 800명이 네.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협소해서 그게 가능할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저희들이 두 번째 능선에다가 해서 그 넓힌다 그랬던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에서. 그것도 제가 조감도를 좀 봤습니다. 조감도를 봤는데 예. 건물 하나 그 지어놨는데 케이블카 선착장이죠. 그 터미널이죠. 예. 터미널에 사람들이 거기 뭐 여러 가지 공간 투시기 시설도 있겠죠. 거기 머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비봉산이 너무 좁다. 아, 예, 그리고 지금 활공장 하고 있는데 그 활공장은 뭐 또 수순을 밟으면 폐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모노레일도 그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 모노레일까지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면은 엄청나죠. 그리고 모노레일은 그럼 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그것도 폐쇄를 해야 되나? 그럼 이건 또 뭐 예, 이중적인 그 투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투자만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위원님 오늘은 좀 이제 소막의 이제 어떤 인터뷰니까 다음에 또 만나서 2탄으로 이제 또 지금 오늘 지금 인터뷰한 내용만 해더라도 지금 원고 물량으로 한 200장 분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2탄 또 해서 이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그 로드맵 제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케이블카. 그 케이블카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뭐 성수기를 대비해가지고 뭐 본다면은 시간당 800명. 그 성수기 때 그럼 하루에 최소한 뭐 6시간만 보더라도 868, 48, 4,8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4,800명이
청풍호를 이용을 했을 때 관광버스 또 그리고 승용차 보통 승용차는 관광버스에 비해서 한 대수로 따지면 3배에서 5배까지 그 승용차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버스보다 그 많은 그 승용차 한꺼번에 그 청풍호로 유입이 된다면은 청풍호 길이 과연 버텨날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청풍호 그 벚꽃 축제 때 제가 청풍호 들어갔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제천 사람들은 그나마 2시간 걸려서 가는 게 즐겁습니다. 왜? 관광객이 많이 와주니까 고맙죠. 근데 과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저 부산에 계신 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여기 관광을 와서 들어가는데 2시간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린다면은 여기 다시 오고 싶겠냐고요. 여기 과연 이게 재방문이 가능할까?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그때 또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그분들은 가서 거긴 무지하게 막히는 도로니까 가지 마.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결국.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관광객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쓰고 구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먹거리가 한정돼 있죠. 음식을 제공하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너네가 먹을란 먹고 말란 마라. 이런 구조예요. 이러면은 이게 고객 만족이 안 되죠. 거기 있는 음식이 거의 그 야시장 음식 아닙니까? 또 그리고 청풍 그 면 일대에서 파는 음식도 사실은 너무 식당이 너무 좁고 관광객이 차량 한 대 정도 이동해서 거기서 맘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당도. 제천에 그럼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얘기네. 기반 시설을 닦아놓으면 다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천보다도 좋은데 관광 많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천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천보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내륙 관광 1번지 제천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제천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못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데 사셨던 분들이나 다른데 타지에 계신 분들이 제천 와보면은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또 수도권에 있는 그 시민이 국민이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2천만 명이 가장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데 제천입니다. 2시간이 모자않습니까 그분들 하루에 잠깐 왔다가 놀다가 실컷 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 시간이 다 되고 근데 고속도로 1시간 반에 내려와가지고 청풍호 들어가는데 2시간 걸린다면은 그분들이 오시겠냐는 얘기죠. 안 오죠. 이런 거를 생각해야죠. 그 관광지는 기반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과거에 그 엄 시장님이나 지금 현 최 시장님이나 사실 어떤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본인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쪽 예를 들어서 한방 바이오 엑스포 대신에 관광 바이오 엑스포를 했다. 관광 엑스포를 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방 바이오 엑스포 지금 적자투성이죠. 저거 참 애물단지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운영 유지비는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그런데 관광 엑스포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싹 닦아놨습니다. 그거 지금 애물단지 됐겠습니까? 관광객이 넘쳐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지난번에 정방사 쪽에 화장실 문제 자드락길 거기 화장실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2억이 배정이 됐었죠. 문화관광과에서 배정이 됐었는데 그게 시의회에서 캔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 우리 근데 그게 한계라는 거죠. 제천 계신 분들 시에서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뭐 판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사유 그 어떤 그 시설 관계돼서. 그것을 왜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그렇게 해요. 얘기하신 내용도 종교적인 있더라고. 개념을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분들이 그 한계입니다. 그게 이거 관광객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떤 제천 이미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동네 가서 아무데나 그 산에 올라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이런 동네 아니면은 그 제천 자원동산 입구에 가면은 그 재래식 화장실 그 퍼세식이라 그러죠. 퍼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시간에 제가 안 가봤는데 밑에 보면은 빠질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그런 푸대식 보면 겁나지 이제 안 오지. 관광 제천을 지금 외치면서 퍼세식 화장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제천이 어떤 관광지의 어떤 메카가 되겠습니까? 진짜 그 관광은 요 근처에 있는 우리 그 단양이라든지 그 영월 이쪽 가서 보면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어요. 거긴 참 잘 해놨습니다. 참 머리 아픈 게 그 자꾸 방향을 자꾸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래 돈만 쓰고 이거 뭐 결국에는 뭐 이거 해놓은 뭐 결과는 없고 참 큰일이네요. 일관성 있게 가지는 않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에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제천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길 잘못 가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그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천 같은 소도시에서 지금 벌써 저기 그죠? 네. 몇 번, 진짜 투자를 해서 투자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계속 어떤 그 제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만들 얘기를 하시죠. 성장 동력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제천에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라는 건 과거에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 그렇죠. 그 에너지원이라는 게 말하자면 가게는 사람으로 따지면 밥 먹고 나는 거지. 그게 될 수 인체로 따지면은 성장 동력이라는 게 만 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장. 내장. 네. 동력이 심장이 박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성장 동력이라는 건 어떤 한 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제천의 성장 동력은 관광 산업이 와야 된다. 관광 자원이 많고 개발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관광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는 기업 우리가 유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하지 말아야 돼요? 기업 유치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이 올 수 있는 그 기업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이 많이 조달되고 대규모 그 인력이 또 필요하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천에 그 주로 많이 오는 기업들이 그 제천 근교에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제약회사 같은 건 뭐 어떤 부품이 많이 조달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산업체들은 오는데 그 외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적 자원이 많이 또 필요한 어떤 이런 기업들은 오기 힘들다는 거죠. 또 그리고 큰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도 사실 오기 힘들고요. 이것도 부품 조달이 돼요. 기계가 부품 하나 없으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제천을 걱정하는 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참 말씀을 하시고 또 저 뭐 우임지 가서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